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자,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소식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거 잘하면은 1월부터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었나? 이야기 나왔었는데 근데 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고용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 오케이. 1월은 아닐지언정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니까 그 다음은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평가가 보여지게 되어서요.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19만 9천 명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상치 19만 명을 웃도는 수치거든요. 그럼 얼마 차이는 안 나긴 해도 아 그래 뭐 고용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한데 이제 약간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업률이 이전에 3.9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크게 내려가면 이거 문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7%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은 문제 아닌가 싶잖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게 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업지대 여기에 파업이 되게 크게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3.7%까지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된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것 제외하면은 특별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그럼 일단 기본 이 값을 3.7로 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실업률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괜찮게 보고 그 다음을 호재로 보자. 시장은 여전히 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만 유지만 되더라도 우리 입장에선 나쁘게 볼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7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면서 보지는 말도록 하자. 자, 그러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뭐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3.1%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꿈꿔왔던 2%대 눈앞까지 다가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5년 기대 인플레는 현재 2.8%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월 4.5, 3.2에서 크게 하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일, 13일 날 FOMC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일단 여기에선 동결의 가능성이 98.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원래는 1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조금 나오게 되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 3월 달 원래 65%까지 올라갔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현재 45.6까지 빠지게 되었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가는지 보고 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호재, 이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악재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향후 방향성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먼 이야기다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시장은 악재라고 아직 안 보고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이거보다 좀 더 빠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조정의 모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버틴다.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요.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71.23달러로 플러스 2.73%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애플. 제조업 기준으로 중국이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인도 쪽에서 실적이 애플의 분기 실적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다는 얘기가 들렸던 걸 생각을 한다면, 아, 이게 탈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아니라 인도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미국과 인도가 현대의 실적을 쌍끌이 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쪽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일자리도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기 관련 내용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물가를 높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이 이 디플레이션이 워낙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는 제로 금리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했었잖아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제로금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위치보다 채권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금리를 떨구면서 돈을 푸는 방법도 있을 텐데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아질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배터리, LFP, 저가형 배터리에 대응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아직까지 비싸요. 이게 어느 정도 판가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비싸단 말입니다. LFP는 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가형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예 건들지도 못하거든요. 그럼 LFP 쪽으로 이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겨울에 많이 못 간다. 막 이런 것들을 다 제쳐 두고서라도 일단 살 수 있는 가격이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로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K배터리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경쟁이 심화되면 배터리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로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아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안정적인 점유율을 꾸준하게 확보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배터리 업체들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 미국 4족 보행 로봇 업체 인수 지금 로봇 시장이 다시 한번 뜨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국 기업이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로봇 관련주들 이런 움직임 계속되면은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살아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파생되어서 나오는 사업들도 충분히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다? 당연히 제약바이오 금리 연결해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꾸준하게 지켜보자.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개별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멤버십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일단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려갖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저는 지금 멤버십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영상 소개란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내요. 어떤 게 있다? 당장 11월 30일만 하더라도 자, 이렇게 두 종목 FST랑 엑스페릭스로 각각 49%, 12% 수익을 봤습니다. 이 차트를 실제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자, 엑스페릭스 어떻죠? 지금 약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아, 바닥에서 잘 잡았구나 라는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FST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며 이 정고점 잘하면 돌파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한 주 정도 쉬어가는 이러한 템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누적으로
한 두 종목, 세 종목씩은 꾸준하게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5에서 6% 올라간 건 아예 여기다가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높은 성공률로 여러분들께 멤버십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매일매일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몰아가지고 시장 상황 보고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같이 공부해도 되겠다라고 싶어갖고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런 거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입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은 제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 테니까 확인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이 멤버십 구글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타고 입장하셔서 관련 내용들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오늘 많은 종목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아쉬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악재 어떤 게 나오게 되었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대략 한 4개월 정도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내용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SOC 사업 쪽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먹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에 오늘 약간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대해서 이 소송을 통해서 멈추겠다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때 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가처분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잘 통할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령 이렇게 4개월이 정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은 있을 수 있어도 큰 추세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 뭐 하고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주기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죠? 우리나라 독점입니다. 이거는 후발주자가 올라오고 싶다라고 해서 올라올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술적 장벽이 있어요. 그걸 잘 쌓아놨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5개 많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수십 년은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발주자들 역시도 이 가스터빈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해외 업체 거를 사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국산화를 했는데 굳이 해외 걸? 그럼 이제부터는 사실상 이것도 국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거의 반독점 아닌가?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점인데 연료 전지로 놓고 본다면 두산이 한국 탑3입니다. 퓨얼셀을 중심으로. 그리고 수소 터빈 같은 경우에도요, 가스 터빈을 수소 터빈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통 가장 이 소재 공학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네, 반독점 이거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SOC 약간 입찰 자격 제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수주 물량을 잃는 이러한 손해는 있을지언정 큰 추세가 바뀔까요? 결국에 이런 것들만 잘 되면은 이미 쌓아놓은 것도 있고 매출은 일정 수준 이상 쌓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지지부진해지는 흐름은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급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풍력은 왜 얘기를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해상 풍력 1등이긴 한데,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업체랑 비교하면 부산도
결국엔 좀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한국의 경쟁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해상풍력 이거는 좀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다른 사업들과 매출 비교를 하면은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물론 미래동력을 조금 깎아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악재긴 악재겠지만 그래도 뭐 그래봤자 연간 뭐 천억도 안 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 조금 점유율 잃는다고 나머지 사업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무너질까요? 저는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풍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가 괜찮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 부품들 국산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영업 마진이 좋아지는 효과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국산화까지 성공하면요. 해외에 수출할 때 당연히 실적으로 보답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위치의 수급과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빠졌죠, 분명히. 근데 외국인 기관은 샀습니다. 무슨 소리냐? 얘네들은 저런 악재? 관심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밝기 때문에 그거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괜찮다. 결국에 여기서 또 개인들만 털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재, 이들의 심리가 괜찮다면 우리도 편안하게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둘 유지만 되더라도 홀딩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지라인 제가 계속 넉넉하게 21선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자, 241선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481선 이전에 있는 마지막 저항선 돌파하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481선까지 도전하는 그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그땐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2만 원 아래까지 공략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2만 원이냐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개인들이 되게 많이 물려 있습니다. 본전 오면은 정리하고 싶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이 아래까지만 노려보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총정리 한번 해보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쁠 거 있나요? 심플. 현재 어느 정도의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실상 독점인데 대체제가 없어요. 해외 거 사오는 거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외국인 기관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도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악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유지만 되더라도 홀딩 괜찮다. 지지라인 21선 넉넉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위에 있는 24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일단 481선까지 노려보고 여기까지 돌파하면 2만원 노려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 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